두 번째 뉴스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 깜짝 관세를 때리더니 이번에는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한국을 또 지정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또 무엇을 얻고 싶은 건지 관련 영상 보고 와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미국이 한국을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재지정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당국이 통화가치 하락을 위해서 개입을 하는지 지켜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거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하고 계세요? 근데 그냥 다시 한번 매년 날아오는 경고장이 또 날아왔다. 네, 왜냐하면 이제 그 관찰 대상국이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관례예요. 그렇죠. 그리고 한국만 있는 게 아니라 뭐 한국, 중국, 일본 전체 10개국이 환율 관찰 환율 이제 관찰국으로 이제 그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이 됐는데 이게 중앙이 이번에 좀 특징이 있긴 하죠. 뭐 중앙은행이나 연기금 이게 비전통적 개입까지 좀 모니터링 하겠다. 근데 이게 지정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대미 무역 흑자 150억 달러, 뭐 GDP 3% 뭐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이거는 처음이 뭐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건 처음이 아니다. 그냥 연간 날아오는 그냥 경고장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냥 달력에 이쯤 되면 이 경고장 날아오겠는데 했을 때 날아왔던 그런 걸로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항상 협상의 레버리지가 중요하고 자국의 이익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I see you, 나 너 지켜보고 있어 라고 말함으로 인해서 언제나 경제적인 압박을 할 수 있는 예열 카드를 가지고 그중에 하나가 이번에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 이런 거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너무나 우리가 호대가 떨고 큰일 났어. 역시 이재명이 잘못하는 거야. 이재명은 반비 때문에 이러는 거야. 이런 프레임에 절대 속아 넘어가시면 안 된다. 그냥 연례 경고장이다 이렇게 보시고 명분은 사실 우리가 뭐 WTO 체제라든가 이런 데 공정 경쟁이겠지만요. 하지만 미국은 철저하게 자국 중심주의, 자국의 이익을 위한 정교한 그 시계열에 의한 경고장이다. 어떠한 카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결국엔 환율은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숫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미국 정부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 레버리지다라는 걸 확인하는 하나의 이제 관례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뭐 의례적으로 관례적으로 이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그러면 일단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느냐? 근데 일단 일각에서는 환율 조작국으로 이제 분류될 수도 있다. 요거를 이제 상기시키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럴 가능성은 없죠. 환율 조작국이라고 볼 여지가 전혀 없는 게 뭐냐면 일단 지금 기본적으로 너무 강달러잖아요. 너무 강달러인데 이걸 지금 미국은 약달러로 만들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왜냐면 수입만 하던 미국이 이제 우리는 수출을 하겠다. 내수를 돌려 수출을 하겠다는 그런 기본에서 근데 우리나라도 지금 맨날 지금 달러가 너무 높다고 난리잖아요. 근데 그럼 자연스럽게 내려가는 게 좋은 거예요. 내려가는 게 좋으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 조작을 하고 뭘 할 필요 자체가 없다. 다만 갑자기 긴급하게 좀 개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가 있는데 그때 조금 개입했다고 그러면은 이걸 갖다가 바로 뭐 환율 조작했다고 할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기우일 뿐이고 너무 그렇게 뭐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최근에 이제 원화 약세 관련해서 뭐 펀더멘털에 맞지 않다. 뭐 베센트 장관이었나요? 누가 이런 얘기도 했었고. 근데 사실 이제 이런 원화 약세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좀 덜할 것이다. 뭐 크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존의 원화 약세의 양상하고는 좀 다르다라는 이야기로 들렸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구현철 장관이 이미 그 본인 입장 발표한 전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 게 오히려 한국 경제가 약해서가 아니라 강해서 주목받고 있는 현상이다. 저는 이제 그게 이제 적절한 해석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부가 지금 발표를 한 게 이제 환율 뭐 조작국 얘기도 하지만 이 관찰국 유지. 그래서
사실 우리의 그 대미 무역 상황을 보면 흑자가 나왔거든요. 그 경상수지 흑자도 굉장히 컸단 말이죠. 굉장히 미- 높아요 지금 예, 경상수지가. 예,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의 미국에 비해서 우리의 경제 경쟁력이 강하다는 걸 보여주는 반증으로 이걸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의 강한 펀더멘탈을 언급했다는 점도 이제 장관이 그 얘기를 하지 그렇죠,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장관이 굉장히 안심하는 말을 해주셨죠. 걱정하지 않도록 면밀하게 대응하겠다. 저는 정부 이재명 정부 정말 믿고 잘하실 거라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지정은 우리가 약해서가 아니라 수출이나 수지 측면에서 너무 잘하는 거예요. 아하. 너무 눈에 튀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레이더에 오히려 그래서 걸렸다. 이렇게 저는 보이고. 왜냐하면 미국이 우리가 잘 나가고 우리가 경제에 흑자 봐야 되는데 한국 뭐야? 너무 잘하고 있잖아. 아하. 불편해. 오. 이렇게 보여준 게 아닌가. 그래서 한국의 펀더멘털은 강하다라고 오히려 보고서가 써 있는 것 자체가 저는 그거를 반증하는 거다. 미국의 어허. 레이더에 걸렸다는 게.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결국에는 이거죠. 우리가 잘해서 생긴 압박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선택은 그거죠. 이 잘해서 생긴 압박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할지 그 대책을 마련하는 게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는 잘할 거라 믿습니다. 오히려 뭐 우리 경제에 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걱정할 게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건데, 근데 이제 미국이 지금 이렇게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대미 투자를 아직 저희가 이제 보내지 않지 않았어요. 그렇죠. 아직 돈을 안 보내고 환율하고 있었죠. 관련이 있잖아요. 그래서 환율 낮추려고 요구하는 거 아닌가 이 얘기도 있어요. 그렇죠. 일단은 빌미를 하나 잡고 싶은 거죠. 네. 이걸로 해서 야 환율 요거 좀 낮출 테니까 아. 빨리 투자해. 왜냐면은 달러가 높을 때는 우리가 원화로도 더 많이 줘야 되잖아요. 예. 근데 이제 좀 달러가 약해지면은 원화로는 좀 덜 줘도 되니까 낮출 테니까 빨리 투자해. 음흠. 빨리 돈 내놔. 약간 그런 압박성도 들어갔다고 볼 수 있죠. 예. 그러니까 미국이 그 어느 때보다 우리 원화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갖고 있고, 그래서 이제 개입이 좀 이런 식으로 조금씩 본격화되는 게 아니냐라는 걱정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개입을 했다 한들 그 환율이 요동치느냐 그리고 엄청나게 나쁜 방향으로 흘러가느냐 어. 그게 아니라는 거죠. 어, 어느 낮아지면 정도- 오히려 좋은. 이게 오히려 수도 있으니까, 약간 예. 낮아지는 게 어떤 면에서 좀 좋죠. 지금은 조금 너무 높으니까. 너무 높다는 예. 이야기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예. 차츰차츰 자연스럽게 좀 낮아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 대변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카는 총재가 어제군요. 어제 이렇게 얘기했어요. 미일 당국의 레이트 체크 소식과 미국 대통령의 발언이 환율을 내리게 했다. 1,430원 정도로 내려가서 다행이다. 지금 우리로서는 그러면 이제 좀 안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지 어떻게 보세요? 사실 저는 이게 환율 자체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강달러든 약달러든 그 자체가 미국이 가지고 있는 미국의 무기라고 봐요. 강달러 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이제 원화 약세를 얘기하면서 대미 투자 약속 뭐 이행이 어려워진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뭐 환율을 관리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그 말씀하신 대로 하는 총재가 트럼프 뭐 환율이 이제 약달러 용인 발언 이후에 뭐 내려갔다 언급을 했는데 그 미국은 이제 제조업 수출에는 약달러 이게 항목이 좀 다릅니다. 그리고 그 전 세계 패권이라든가 기축통화 측면에서는 강달러가 강달러를 필요해요. 유지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미국 측면에서도 약간 투트랙이 필요한 네, 이상한 네. 그런 측면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둘 다 포기 못 하잖아요. 제조업도 해야 되고 어쨌든 패권도 가져야 되니까 네. 그래서 저는 스위치를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강달러도 약달러도 이거는 미국의 무기, 미국의 스위치로서 지금 작용하고 있다. 이제 지금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게 달러가 강세냐 약세냐도 본인들 이익을 위해서 네. 지금 이용을 하고 있다고 네. 봐야 되는 거네요. 근데 추가적으로 예. 강달러든 약달러든 우리나라는 다 이겨낼 수 있을 정도의 지금 강한 펀더멘탈. 예들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 네. 왜냐하면 국힘에서 지금 이제 정부를 비판하는 가장 큰 이슈가 지금 환율이거든요. 근데 환율 지금 덕분에 자동으로 내려가서 내려갔잖아요. 그럼 내려가면 내려간 대로 또 비판을 그래서 원화 하실까요? 자체가 이게 우리가 이제 어떤 게임이 있으면 거기서 네. 독립 변수라기보다는 미국이 조종하는 어떤 통화 중 하나로 그냥 이해를 하시면 그러면 된다. 너무 또 미국이 뭘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경제가 막 이렇게 들쑥날쑥하면 안 되겠네요. 네, 그래서 우리가 네. 미국 눈치 보는 수준을 지금 이제는 넘어서서 이 미국의 이러한 강달러, 약달러를 무기로 쓰는 이 전략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우리 자체의 전략이 좀 필요하다 보이는 거죠. 예.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전홍규 변호사님 고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광고 보고 와서 끝장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파파파파 증권통합. 이제 저녁 8시 30분 퇴근 후 퀴즈 한판. 혼자 하지 마세요. 같이 해요. 매일 저녁 8시 30분 많은 참여 바랍니다.